안녕하십니까. 더 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현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은 당초 우려처럼 정책 국감이 아닌 여야의 치열한 정치 공방으로 얼룩졌죠. 전북 정치권은 지역 이슈를 끌어내기 위해 초반부터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지방선거 이후에 취임한 선출직들의 임기가 이달 초 100일을 남기면서 공식적인 평가도 진행되고 있죠. 오늘 더 놓고 말합시다. 월간 정치 토크 시간, 현 정부 첫 국정감사에 대한 전북 정치권의 성적표와 주요 이슈 살펴보고, 또 김관영 도지사 등 취임 100일을 넘긴 민선 8기 선출직들의 성과와 과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당일의 정치적 상황과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전주 중국이나 더 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보기가 가능하고요.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전북 정치권의 국정감사 성적과 민선 8기의 시작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는 전 정부랑 현 정부의 니탄내탓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전라북도 정치권은 쌀값 문제 말고는 답을 얻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역 현안들이 잘 부각되지 못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전북 현안이 역시나 입장 확인에 그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원 공공의대나 특별자치도 같은 현안이 지금 거론조차 되지 못한 것 같은데, 명확한 답을 듣기 위해서는 전북 정치권이 조금 더 노력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도 지역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타성이나 크게 이슈를 끌고 갈 지역 국회의원이 없다는 것도 도민 입장에서도 실망스럽다고 생각하죠. 민선 8기가 이제 막 취임 100일을 넘겼는데 하버튜브 유치나 김제 투자 유치 같은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전북도의 외부 인사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앞으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 잘 수렴하고 또 개선해서 전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한번 바라봅니다. 전북도의 의원이 또다시 음주운전해서 실망감이 큰데요. 100일도 되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전라북도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졌었는데 이런 사건들이 도민들 입장에선 반가운 것 같진 않고, 수사가 끝까지 잘 진행돼서 투명해지길 바라는데 그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국정감사와 민선 8기 활동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셨고요. 두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 이경재 개원 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부패방지시민센터의 김영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잠시 후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100일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국정감사 네. 이거 참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야, 이렇게 공방이 오고 가고 뭐 감사가 중단되고 고성이 오고 가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참 이런 점에서 오늘 좀 먼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회의 꽃이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또 지역의 현안들을 들춰냄으로써 앞으로 방향성이랄지 실행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는 아주 중요한 기회인데, 그렇죠. 정책감사를 해야 한다 이런 측면이 부각을 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걸 보는 무슨 뭐 파행 뭐 하다가 또 속행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컨대 뭐 대장동의 유동규 발언이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정치자금법 이것이 현안으로 지금 부상이 돼 있고요. 또 그 이전에는 해수부 공무원 그 월북 놓고 또 진영 간의 논리 경쟁 대치가 또 진행이 됐었고요. 또 이제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또 한 차례 소동이 그렇죠. 일었고.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어떤 그 정책을 끌고 갈 것인지, 국가 미래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갖고 있는지, 그건 또 과연 정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주시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국감의 어떤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역시 그 역진화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아무튼 그런 국감은 그 국감 취지에 걸맞지 않는 그런 국감으로 진행이 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적 비판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남아 있는 어떤 일정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산국회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예산국회 때 앞으로 정책질이랄지 또 예산에 대한 어떤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그런 기대를 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면요,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치인가 싶을 정도로 정권이 바뀌면서 뭐 민주당에서는 탄압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현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민생은 현안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국정감사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국정감사,
서로의 무엇을 위한 국정감사인가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전북의 국회의원들은 또 어떤 국감의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 앞에서 이제 우리 도민의 목소리 중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을 위한 모습 이외에는 보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아무래도 뭐 국정감사 의정 활동을 잘 해야 또 향후에 있을 총선에서 공천 관련해서도 심사에서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뭐 현역 의원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자 김영기 대표님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우리 전라도 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이번 국감 자체가 너무 정치적 이슈에 매몰돼서 국감이 파행적으로 지금 중단되고 다시 뭐 복귀한다고 하지만 지금 시간을 거의 소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북 이슈와 관련되는 내용들의 어떤 국감에서 내용들은 많지 않은 게 사실 같습니다. 근데 이 국감 이전부터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 한병도 도당위원장이죠. 예. 한병도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 문제를 이렇게 이슈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인 어떤 이슈로 만든 그 전라도 의원 중에서는 보기 드문 뭐 성과라고 해야 하나요? 또 이슈화 시키는 데는 성공한 예가 있고 예. 또 이현택 의원과 김소홍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양곡관리법 예. 문제를 또 어쨌든 이슈화 시켜서 그 상임위 전체회의를 지금 앞두고 있죠. 물론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좀 견제하고 있지만 그런 내용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쨌든 안우영 의원도 중책이라고 하면 중책이죠.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을 맡아서 대외 공세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주요하게 아무래도 이치가 이치다 보니까 어떤 외교 참사문화든지 우리 전북의 현안보다는 예. 전국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영대 의원 같은 경우는 통상 문제 대미, 그다음에 에너지 재생 이슈 문제들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네. 그다음에 김성주 의원 같은 경우도 그 금융 그 뭐냐 제2 지정 금융중심 지정. 제3금융중심지 지정. 했는데 그래서 마땅치 않은 답변 거의 무시당하는 답변을 해서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가 우리 전라도에서는 많은 언론에서 거론하면서 이슈화가 되고 있지만 예. 전국 무대에서는 거의 외면당하고 있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거의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 이런 것들을 이번에도 또 여실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자, 지역의 현안 관련해서 그래도 이 국감을 통해서 금융중심지에 대한 어떤 정부의 의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답변을 듣기를 기대하는 도민들 많으셨을 텐데 이제 실망스러운 답변만 들었다는 말씀 나왔고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이제 소수 이권 카르텔 우리 지역의 국립대 모 교수 사건과 근데 관련해서 그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요. 이제 국민의 당 후보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실제 실현되지 않으면 언론 보도를 보니까 예. 그걸 베껴쓰기 해가지고 지금 뭐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마치 뭐 7,000배의 이득을 7,200배. 예. 만약에 그것이 다 진행이 100% 됐을 때 이야기고 저는 성사된 게 아니니까 이미 예. 그건 이미 캔슬된 내용인데 예. 마치 그런 것들이 지금 7,000배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부풀려져 있는 보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그건 사실이 아니고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전혀 그런 건 아니다. 장기적으로 그게 됐을 때 그렇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사업 추진이 문재인 정부냐 뭐 박근혜 정부냐 나오면 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한 예. 건 또 분명하잖아요. 신영대 의원이 그 부분도 예. 정확히 예. 근데 다 지역 언론 대다수도 오보로 막 베껴쓰기 하다 보니까 마치 지난 정부에서 한 것처럼 근데 실제 그게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좀 그런 문제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그 원전 문제도 그렇고 이 신재생 에너지에서 우리 전라도 같은 경우는 이 새만금 특히 풍력, 태양력 이런 것들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게 해왔는데 예. 마치 그것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보도 행태들이 많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그 팩트에 근거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좀 신중한 보도들이 요구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예. 앞으로 그런 지역 언론도 그렇고 진짜 우리 지역이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취재에 근거한 보도 그래서 정부라든지 그런 기관의 보도자를 베껴쓰기 하는 그런 것들은 진짜 극복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구도 대치구도 속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의지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 전북과 연관시키면 모두 다 우리에게 좀 피해가 가는 방향, 우리에게는 손해가 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산업은행 부산으로 가는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이제 금융 중심지 지정 문제에 있어서도 어려움도 있고 뭐 쌀값 관련해서 양국관리법 윤석열 대통령이 농민들의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사실 농도인 전북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아울러 뭐 공공의대 관련해서도 그렇고 특별자치도도 그렇고 지금 그나마 김영기 대표님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에서 이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서의 새만금 사실 기대치가 높았는데 이것에 대한 또 감사 이렇게 되는 모든 방향성이 우리 전북은 좀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가 아닐까 이런 우려가 좀 됩니다. 그렇습니다. 국정에 대한 어떤 철학이랄지 이해도가 뭐 기대는 안 했지만은 그 낮은 그런 대통령의 어떤 현실, 인식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그 피해가 전라북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일단 첫 번째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10월 30일 날이죠. 새만금 지역 현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포를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날이라고 예. 선포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그 비토 또는 일부 어떤 비리 뭐 투자에 대한 그걸 확대 해석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그 수사 감사를 진행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피해가 가장 큰 피해가 지금 새만금 지역이고요. 그런데 연장선상에서 아까 우리 김영기 대표가 이야기한 그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한 것이 새만금 풍력 발전의 문제를 제기했고 또 신재생 에너지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만금 풍력 발전과 관련은 착공도 안 했고 아주 착공 준비 지금 그 단계고 또 국내 투자가 여의치 않다 보니까 태국 그 투자를 예. 유치해가지고 네.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불거진 거란 말이죠. 중국 투자가 중국에다 넘어간다 뭐 에너지가 그건 사실과 다른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건 중앙역을 로펌 2군데를 사가지고 소수인이 진행이 아마 될 거예요. 새만금 풍력발전 쪽에서 문제 제기해가지고 그리고 언론 중재에 지금 제소를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여기서 지금 언급하기가 조금 그렇고 예. 다만 이제 객관적 팩트에 기반한 그런 사실이 아니라는 건 이제 드러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양쪽이 다 대응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그렇게 정리해 두고 또 하나는 공공의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8년도 국민힘도 공공의대는 남원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도 정원 49명은 남원 전라북도 것이다. 다 예.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을 해가지고 우리 전북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정치권 역할인데 그 기능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의사협의 어떤 그 밀당 대상도 아니고 정치권과 어떤 그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뭐 주고받고는 그런 대상도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빨리 관련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가지고 제도적으로 시행을 시킬 문제인데 이것도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상태고요. 예. 특별자치도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문제도 지금 여당의 협조가 지금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연내 입법이 지금 목표로 설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상당히 긴밀히 협치를 통해서 이거야말로 좀 뭔가 기브앤테이크해서 관철시켜야 될 대상인데 그것도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상태고요. 예. 아까 쌀감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지금 관련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예. 그 안으로 통과가 됐는데 예.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농민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예. 좀 뭐 디테일하게 또 다시 봐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를 농민들한테 줄 것인지 그럼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없이 농민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안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농민들이 반발을 하죠. 그래서 농민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해서 초과 생산된 양을 사대는 그것 맞고는 근본적인 처방이 안 된다. 예. 그래서 다른 어떤 그 문제를 기재부한테 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야말로 국회에서 또는 관련 상임위에서 또는 대통령이 뭔가 철학을 갖고 제시하고 대안을 진지하게 예. 검토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상태고 전라북도와 관련 비중이 있거나 관련 있는 그런 산업 또는 그 정책 현안들이 지금 거의 공중에 떠 있는 상태라서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 그리고 또 민주당이 뭔가 좀 가열찬 어떤 투쟁이라고 하면 투쟁이고 뭔가 액션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낭망이 큰 촉감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뭐 특히 이제 아까 이야기한 그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거 꼭 하겠다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무위 소관이기 때문에 정무위에서 김성주 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투자공사를 전북에 좀 와야 되겠다. 금융 인프라 그렇죠. 기반 확충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했더니 뭐 담당
국무조정실장이죠.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이야기한 거는 기관 이전 문제는 뭐 첨예한 그런 대립이 있는 것이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그럼 다음 또 대응은 또 뭐냐. 예. 그 대통령을 이제 걸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공약에 대한 예. 또 인수위에서 정리한 그런 것들에 대한.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중단이 돼 있고 다른 어떤 정치적인 대립 갈등이 되면서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쌀 문제를 이야기하면 이 쌀 문제는 식량 안보적인 측면으로 또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현실적인 또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식량 안보 차원에서는 우리는 지금 현재 쌀 자금률이 높은 건 사실이나 그래도 항상 언제든지 그 지금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 속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농산물값이 폭등한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예. 대부분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는 심각한 문제가 그렇죠.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쌀 자금률을 일정한 걸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결국은 그 45만 톤을 시장 격리시키고 또 올해 원래 계획되는 게 45만 톤을 또 수매해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2002년산을 보면 그런 과정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쌀값이 뭐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겠지만 실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쌀이 이렇게 시장에 남아도는 건 첫 번째는 쌀 소비가 확 줄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농촌 지역에 고령농들이 많다 보니까 가장 손쉽게 기계화돼 있어서 노동력을 투여하지 않고도 농사를 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농사가 쌀농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쌀농사를 하지 말고 다른 걸 하세요. 말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대체 작물에 대한 지속적인 수매를 한다든지 예, 이런 걸 예. 통해서 하고 또 쌀농사를 지지 않는 농가에 대한 그 보존, 예. 그 농사 질 때와 똑같은 정도의 보존을 통해서 쌀 생산량을 약간은 축소하면서 기계화로 해서 대농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 걸 위해서는 그 실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있거든요. 예. 옛날 그 WTO 이후에 농민들에 대한 농민들에 대한 보호책으로 기금을 WTO 때문에 이익을 보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분야들이 거기에서 일부를 해서 만든 것이 상생기금이니까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농촌에 투여를 해서 쉽게 말하면 그 생산량을 일정 정도로 조절하는 기능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 같으면 남북한에 어떤 화해 분위기가 있었으면 그렇죠. 북한으로 한 50만 원 톤씩 이렇게 보내주면 좀 예. 해결이 됐는데 지금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또 점점 이제 고령농들 문제가 없어지면 또 이 쌀농사 문제가 항상 있으니까 쌀 자급률을 일정한 수준에서 하는 거하고 여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 옥수수, 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해서 예, 이 식량 문제와 관련해서 좀 장기적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어떤 미래의 계획들을 맞고 그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이미 이번 쌀값 폭락은 시장에서 워낙 24.9%까지 떨어졌으니까 45년 만에 예상이 됐던 문제였기 때문에 정부나 기관이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 쉽게 말하면 그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막 시위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만 겨우 이렇게 대책 내놓는 게 아니라 예.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는 저는 일관된 게 있습니다. 지금 그 부산 지역은 전부 다 그 관과 민, 뭐 정치권, 굉장히 시민사회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해요. 오래전부터 제가 이 자리 산업은행 네, 유치를 네,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고 윤석열 정부 때 윤수위 때 가장 먼저 만난 게 부산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예. 거기에서도 제2금융중심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물론 부산만큼의 정치력이 없죠. 우리 전라도는. 그러다 보니까 밀리고 있고 또 부산 지역에서는 우리는 막 제3을 주장하지만 부산에서는 제2금융중심지 지정된 지가 지금 10몇 년이 훨씬 넘었는데 뭐 예. 오고 있냐. 그런 논리로 오는데 우리도 이런데 뭔 제3이냐. 이게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3은 자꾸 중앙정치권 들어가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고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면 여기서야 뭐 대통령이 뭐 하기로 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예. 실제 중앙정치 문제 그런 문제 있기 때문에 진짜 제3 금융지 문제 차분하게 일단 지역의 의견들을 수렴해내면서 그 이번에 투자공사 이런 문제도 좀 지역에서 합의가 돼가지고 예. 어떤 걸 할 것인지 옛날에 농협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다가 아니라고 하니까 또 바뀐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좀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정리가 돼서 좀 신중하게 대처할 것 같고요. 공공의대 문제는
이미 정원을 저희가 갖고 있잖아요. 서남대 몫이거든요. 49명 가지고 예, 있습니다. 예.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서남대가 폐교되면서 갖고 있는 몫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더더욱이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예. 그다음에 우리 전라도가 지금 가출 의사가 부족해져 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예. 걸 종합적으로 본다면 꼭 필요한 영역이다. 그러면 이건 진짜 정치권이 차분하게 하면서 그 결정적으로 한 방으로 집계만을 해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이거 같습니다. 언제까지 울면서 달라고만 그리고 해야 되는 상황인지 참. 그다음에 예. 자치도 문제는 지금 저희만 유일하게 전라도만 지금 외로운 섬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제주도, 강원도까지 가 있기 때문에 이건 순리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분히 예. 해야 하는데 아직 이슈화는 전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그런 지역의 문제들 예. 이런 것들을 적어도 이게 집재성해서 우리 정치권이 또는 이제 당과 그 교감을 하면서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이번 국감에서 들춰내고 이행 로드맵을 얻어낼 것인지 이에 대한 상당한 그 천차간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과정이 없었고 그래서 단건으로 지금 지적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 뭐 무시당하게 일쓰고 예. 그냥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앞으로가 이제 문제잖아요. 아니, 협치의 문제인데 사실은 뭐 특별자치도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입법의 문제가 있거든요. 국회에서. 예. 그래서 아까 협치 문제가 나왔지만은 국민의힘 의원, 동행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19명에 대한 맞습니다. 명예 도민증도 주었고 그래서 예. 그런 문제는 물밑에서 교감을 하면서 그 뭔가 좀 실사후지적인 측면에서 기브앤테이크 좀 하고 예. 또 얻어내면서 또 성공도 또 인정을 해주고 예. 그런 전술 전략적인 측면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예. 지금이 아닌가. 이경규 의원님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지금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당 구도 속에서 우리 전북의 정치력이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 정당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지역에 대한 정책, 지역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상황에서의 지금 방향성이 앞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늘 이 부분은 그래서 암울하지 않을까? 예, 그와 관련해서 두 가지로 저는 봅니다. 하나는 3선 4선의 어떤 중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없어가지고 그런 공백을 과연 메꿀 수 있는가 초장부터 지금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예. 여실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전술 전략적인 측면을 좀 천착을 하고 뭔가 좀 미팅을 좀 수시로 하면서 그런 문제를 하나 접근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상임위에 거의 포진해 있지 않은 빈 상임위가 많아요. 의원 숫자가 수밖에 없죠. 적다 예.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 있고 또 하나는 좀 인기 있는 상임위에 뭐 3명씩 의원이 가 있지 않습니까? 예, 10명의 예. 의원인데 농해수위가 또 어떤 그렇고, 상임위는 2명씩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보건복지랄지 뭐 공공의대 관련 문제는 상임위가 보건복지잖아요. 그 지금 타치를 누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예, 되고 예. 교육부도 중요한데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고 또 행안부 문제도 중요한데 행안위도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고 뭐 이런 문제들은 지금 허점이 숭숭 뚫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아까 이야기한 그 3선 4선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아마 상임위 배정할 때 아마 갈래를 탔을 거예요. 예, 그런 기능을 못 얻다 보니까는 그냥 쏠림 현상이 이제 벌어져 있어가지고 공백 상태가 있고 뻥뻥 뚫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대목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예. 앞으로 남은 거는 저는 과거에는 그래도 뭔가 좀 액션을 취했는데 예컨대 삭발 투쟁도 할 때는 했거든요. 예. 또 뭐 단식 투쟁까지도 할 때는 했어요. 근데 지금은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지 않다. 뭐 검토해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어떤 제어 장치를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한 예. 그런 수단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강력한 어떤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고 싶고요. 예. 과거처럼 초선 재선이 이제 그 포진인 상태에서는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보거든요. 자, 이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 들어보고요. 김관영 도지사를 연결해서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거 때보다 더 바쁘신 일정들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바쁩니다. 예, 네. 예. 자, 100일 뭐 취임도 말씀하셨는데 도민들께 그동안의 시간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인사부터 해주시죠. 네, 도정 출범 이후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로서는
뭐 하루가 50시간이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현실들이 참 녹록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동안 100일 동안 앞으로 어떻게 제가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은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만들 수 있을까에 관한 지도를 그리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맞는 인재들을 지금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인재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더 들어보겠습니다만 100점 만점에 90점을 스스로 점수 매기셨습니다. 예. 예. 뭐 역량이 되는 대로 다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짧은 시간이지만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이퍼 튜브 종합시험센터, 그렇죠. 또 국립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또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예타 통과, 또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 이런 것들은 저희 도로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기업 계열사 5개 유치하겠다. 이 부분에 관한 것이 뭐 한 개 두산이 유치는 됐습니다마는 그 예. 규모나 투자 규모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도민들이 조금 아쉬움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투자 규모가 늘어난 그런 큰 계열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 정도 점수를 줬는데 앞으로도 지금 정기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또 금융중심 지정, 공공의료대학 이런 핵심적인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기국회에서 꼭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속에서 민주당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전북 모든 방향성이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은 김건영 지사께서 우리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현실이 좀 뒤처져 있는 모습이어서 더 힘들게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말로 대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좀 현장 체험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느끼십니까? 네, 뭐 맞습니다. 저희가 여당일 때하고 야당일 때하고는 뭐 천지 차이인 것이 사실이고요. 예. 예, 지금 야당 입장에서 예산을 따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가의 중요 정책의 공모에 당선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과거 여당보다는 훨씬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도에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받고 법안 통과를 조금이라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뭐 우리 제가 정책보좌관도 국민의힘 쪽에 한 분을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예, 그렇죠.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정우천 의원님이 그동안 이게 운영해 오신 전북 동행의원 예, 그분들과도 좀 예. 긴밀한 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옆에 이경재 의원과 김영기 대표 나와 계시는데 저보다는 두 분께서 좀 질문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먼저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경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도정을 역동적으로 끌어가시고 또 협치 소통 아주 그 도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가장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게 기업 유치인데요. 예, 예. 특히 이제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들겠다고 슬로건을 내건 것이 참 그 시의적절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전라북도 하면 기업하기 좋은 지역, 기업하려면은 전북에 가서 하자 앉아 이런 거를 아마 임기 중에 좀 실현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런 염원에서 우리 지역이 과연 기업 유치하기 좋은 환경인가,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는 과연 제대로 돼 있는가, 기업의 문을 두드리고 돌아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엇이 문제였더냐 이런 전수조사를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야 그 제도적인 개선점이랄지 공무원 자세랄지 또 그 전라북도랄지 각 시군이 좀 바꿔야 될 그런 것들 그래야 그럴 때 차별적 획기적인 어떤 그런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주문을 하나 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꼭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복합 리조트 새만금에 유치한다는 그런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복합 리조트야말로 그 말하자면 일자리랄지 또는 그 뭐 소득 뭐 삶의질 다 연결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것을 가능해야 유자 유치랄지 일자리 문제가 가능할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그 선언적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구체적인 그 실행 플랜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전라북도를 제가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 보는데요.
그러면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장점이 뭐냐? 예.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참 우리가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서울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해야 될 건가를 오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거나 조만간 결실을 맺을 만한 것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는 저희가 도에서 많은 기업들한테 환경 단속을 하는데요. 불시하고 과태료 매기고 단속 위주의 이 행정을 해왔는데 이것을 사전 예고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기업들에게 한 달 후에 우리가 단속하겠다, 아니면 2달 뒤에 단속하겠다. 우리가 단속할 때 볼 항목은 이러이런 거다. 그때까지 당신들 개선해 놔라.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좀 우리 행정부와 좀 더 프렌들리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하나 네.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도청에 있는 직원들, 간부 직원들 약 600명을 1인 1사 지원 제도다. 이렇게 해서 예. 우리 공무원들을 모든 기업들에게 한 회사씩 이렇게 다 연결을 시켜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시켜서 그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일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예. 또 하나는 제가 수도권에 있는 많은 기업인들로 들은 것은 또 우리 호남이 노조가 너무 세다. 예? 뭐 이런 선입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오해이고 편견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한두 군데에서 들은 것이 아니니까 이게 뭐 있는 객관적인 사실로 저는 인정하고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 지역에 있는 한국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지금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와 신노사정 협약을 지금 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 그래도 전라북도의 새로운 도정,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관한 상징적인 사건들이 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런 계획들을 얘기했을 때 서울에 있는 많은 기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중요한 과제로 지금 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복합 리조트 관련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복합 리조트는 이제 통상 복합 리조트라고 하면은 내국인이 출입하는 카지노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제가 선거 과정이나 취임 이후에도 내국인 카지노는 지금 상황에 더 이상 제가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 디즈니랜드와 같은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 이것은 복합 리조트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거지만 우리 지역에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테마파크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대표님. 좀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는데요. 참여단체 전북시민대표 김영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최근에 지역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인사 문제가 좀 이슈들이 되고 많은 이야기들이 되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저는 전북도정이 변화와 혁신이 저는 핵심이라고 봐서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이렇게 등용하는 건 전 좋은 일이라고 보지만 약간 그 쉽게 말하면 그 지역 밀착형 그리고 지역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건 좀 지역 인사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의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긴장 관계들이 약간 의회하고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마 이제 전라북도의 주요 특히 이번에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산하기관장이 지금 2자리입니다. 2명이 공교롭게도 저희 전북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약간 그동안 계속 전북 출신들이 차지했던 자리를 왜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전북에 그렇게 인재가 없냐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조금 긴장관계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산하기관장까지 다 합쳐서 정무직으로 임명 내지 이런 하신 분 중에 왜 순수 전라북도 출신이 아닌 분이 약 3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너무 저는 과하게 지금 오해받고 있다. 저는 어느 조직이건 한 순수 혈통을 고집한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50% 이상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저는 30% 정도의 외부 인사들은 오히려 실력 있는 인사들로 채운다면 그 조직에 신선한 충격도 주고 긴장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전국적인 시각을 가진 인재들을 만약에 데리고 오면 외부의 시각으로 전라북도도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 이런 제가 순수한 마음에서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예. 영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영입을 해오는 거고요. 예. 정말로 전라북도에 좋은 인재를 데리고 오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서울에서 괜찮은 사람들 저희가 수도권에 계신 분들 열심히 몇 번을 제가 같이 일을 하자고 해도 여기까지 잘 안 내려오시려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이제 저희의 또 한계이기도 하고 그러나 제가 인사가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고 실력 중심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3개월 좀 지났으니까 제가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성과를 내는지를 보시고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좀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게요. 예. 너무 수도권이나 이렇게 뛰는 거 좋은데 예. 우리 지역의 도의장이라든지 예. 그 의회 쪽과의 어떤 뭐라고 할까 간담회라든지 소통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지사님이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런 것과 관련되는 불필요한 오해라든지 아니면 소외감 아니면 대화 단절 이런 것들이 커지는 것들을 막아야 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의회와 대화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의장도 뭐 만난 적이 없다 뭐 이런 발언들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의장님이 제 방에 찾아오기도 아니 하고 뭐 정무 쪽 뭐 그래서 만나지 않았다는 게 단순히 보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의회도 존중해 달라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제가 오늘도 제가 간부 회의에서 이번에 도정 질문을 10분의 의원님들이 하셨습니다. 근데 10분의 의정 질문에 대해서 국회보다 훨씬 건설적이고 우리 도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반드시 우리가 답변 드린 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도에서 노력하자라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뭐 다음 일정이 있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한번 그 대토론회 우리 지사님 모시고 다시 한번 그동안의 과정들 다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민선 8기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뭐 계속해서 다음 일정이 있어서 저희가 인터뷰를 좀 하고 싶으나 하다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하지만 또 뭐 도를 위한 또 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양해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김관영 도지사 시작 출발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 하지만 인사 부분에 있어서 뭐 아쉬운 대목, 의회의 어떤 소통 부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교육감의 어떤 100일도 저희가 얘기해봐야 되겠고 또 전주시장 정도까지는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도 이야기는 여기까지 조금 하고 물론 인사청문회 더 이야기 나눌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서거석 교육감의 100일 어떻게 좀 보시는지 먼저 기초학력 증진과 농촌유학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고 대대적인 조직 개편 이 조직 개편이 바로 이제 전임 교육감의 교육 정책을 대전환하는 또 서거석 교육감의 어떤 변화 시도 이렇게 좀 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경재 의원님. 네. 서거석 교육감님의 행보가 활발하죠. 과거 김성환 교육감 시절과는 아주 대비되는 그런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역시 총장 2번 하시고 다음 행보를 좀 겨냥한 이런 활발한 행보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벌써요? 네, 왜냐하면 서거석 교육감님은 과거에 도지사를 한번 하고 싶은 욕심을 또는 또 실제 행동을 많이 드러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4년간 열심히 한 뒤에 또는 뭐 8년간 열심히 한 뒤에 지금 그런 쪽으로 한번 나서지 않겠는가 욕심을 갖고 뛰는 것이 아닌가. 이경규 의원님의 추측이십니까?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활발한 행보와 관련된 그런 추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는 자치단체와 어떤 협치 이 관계가 굉장히 활발해요. 지금 그렇더군요. 전주시하고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전주시도 또 시군과 어떤 그 뭐 어떻게 보면 전시성 이벤트일 수도 있는데
그 뭐 협약이랄지 이렇게 사진 찍고 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런 예. 것들이 이제 대비를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당연히 뭐 새로 그 교육감이 취임하시면은 체제 정비를 해야 되겠고요. 본인의 이제 가치랄지 철학을 행정에 투입시키기 위해서 조직도 개편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 보면 정책구 신설한다는 것이 저는 의미 있게 좀 받아들이고요. 왜냐하면 내 철학 이념을 그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국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 그걸 도민들한테, 학생들한테, 학부모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또 대변인 기능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지사 직속으로 대변인실을 운영하는 것도 저는 잘한 그 바람직한 그런 조직 개편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우리 함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적은 학교 통폐합 문제, 소규모 통폐합 문제 이건 상당히 예민한 그런 문제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발언을 보면은 이미 서 교육관님의 속내를 좀 드러낸 것 같아요.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아이 한 명을 볼모로 그 잡는다고 해서 마을이 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이의 인생과 장래를 생각한다면은 그런 정책은 그만둬야 된다. 근데 이 문제는 학교 소규모 학교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뭐 한 대여섯 명 있는데 행정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뭐 10명이 넘는 뭐 한 12명이 있는 뭐 그런 경우도 예를 들어가면서 과연 이대로 놔둬야 되냐 문제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논란이 대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이제 지역 사회에서는 학교의 어떤 기능이 공동체 사회의 어떤 구심체 역할을 하고 지역의 어떤 중점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기능까지도 무시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앞으로 서거석 총장의 발언을 놓고 보면 앞으로 이런 정책이 좀 변화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주시해서 보고 있는데 아마 그런 쪽으로 최근의 발언을 보면 그런 쪽으로 기울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것은 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아울러서 여전히 지금 선거 후유증으로 남아 있는 9년 전 동료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됐기 때문에 이 사건도 이제 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 검찰 기소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기 대표님? 저는 뭐 경찰 단계에서 끝난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 경찰에서는 좀 다른 생각이 있는 모양이죠. 일단 경찰에 속기됐고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의 수사가 다시 시작되겠는데 그 일단 그 폭행 당사자라고 하나요? 예. 피해자? 예. 그또 폭행 자체가 없었다는데 피해자 가해자 뭐 이것도 피해자. 다툼이 있는 거니까 그분이 일단 중요한데 발언이 오락가락하잖아요. 예.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게 지금 이미 10년도 넘은 사건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없는 건데 뭐 이랬다고 저랬다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의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중요할 것 같고 이건 그 저는 검찰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 않은데 이건 그 저는 좀 그 상대 후보를 뭐 비방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합니다. 이 문제는 예. 선거법 위반이긴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잖아요. 이것도요. 근데 예. 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후보 당사자의 개인적인 그 사건이기 때문에 좀 네.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 문제가 이렇게 된 게 당시에도 총장선거 전북대학교 총장선거가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그렇죠. 나타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총장선거 관련 여러 파벌들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확대 재생산해 온 과정의 후과가 이번 선거에도 나타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죠. 그래서 안 되면 진짜 법적 강제는 어쩌면 거짓말 탐지기를 들이대든지 해서라도 왜냐하면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당사자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 알겠습니다. 그들이 더 정확한 어떤 팩트를 파악해야 가능한 거 아닌가 이렇게 활발한 생각합니다. 행보를 보이고 있는 서거석 교육감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후유증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우범기 전주시장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일 취임 소감으로 생각보다는 느리지만 생각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우범기 시장에 대해서는 선거 공약부터 어떤 정치적 철학, 방향성이 이제 일관되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전주 시민이 뭐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성, 자 그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계속 말씀하시겠습니다. 그 우범기 시장도 그 오랫동안 우리 전주시가 그 어떤 다포 상태에 빠져 있고 우리가 한옥마을이 전국적인 명소가 됐지만 최근의 분위기는 또 그 좀 전남권 여수라든지 이런 데에 밀리면서 과거 같은 아직도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지만 그들이 체류형 거주형으로서 여기에서 어떤 많은 소비를 하면서 지역 경제에 뭐
뭐 지금도 보탬이 되겠지만 더 생각만큼 되지 않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전주시가 이렇게 그 어떤 재개발 문제나 정원치 문제가 오랜 뭐 20여 년 넘게 30년, 40년까지도 끌어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법적 절차와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 박수를 보내고 싶고 그런 건데 대단히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다만 그 지금 일련의 100일 과정들에 보면 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고 그건 네. 그 사건은 어차피 민주당에 지금 해서 윤리심판원에서 곧 그렇죠. 판결이 곧 날 것 같아요. 이미 예, 조사는 예. 다 끝났으니까 그건 그대로 가면 되는 것 같고 시정 차원에서는 좀 공무원들과의 소통 그다음에 이해 집단 시민과의 소통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자기가 일관된 자기 철학이 있는 건 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지만 예. 그런 자기 철학을 시민들 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전시키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상 그 어떤 저항들에 부딪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도 못 할 수 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일 시점에서 그 문제를 가장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우봉기 시장은 상당히 당당한 모습입니다. 내가 행정을 잘한다. 내가 보고를 받으면 내가 웬만한 것들을 뭐 잘 처리할 수 있고 어떤 그 자신감에서 우러나온 일관성에 대해서 지금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또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이경재 의원님은 어떻게 100일 과정 지켜보십니까? 거침이 없죠. 스케일은 크고 추진력은 강하고 거침이 없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형성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그 조직 개편에서 드러난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상당히 그 추상적인 어떤 이름을 가진 기구들이 많았는데 예. 이걸 다시 원점 회귀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시민들이 알기 쉽고 또 뭐 전화하기 쉬운 그런 걸로 한 건 아주 잘한 걸로 보고 있고요. 또 규제 완화도 상당히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완화할 건 크게 완화해서 뭔가 좀 개발이랄지 또는 뭐 기업의 어떤 수요에 맞추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수요를 맞추는 그런 행정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한옥마을 케이블카와 관련된 건데요. 저는 이 문제는 뭐 임기 중에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일단은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될 것이다. 이 문제는 개인의 어떤 철학이랄지 또는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만 갖고 할 건 아니고 이건 공론화 과정을 밟아서 하더라도 하면 이제 뭐 그 밟아야 될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임기 중에 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또 어차피 공약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볼 때는 아까 이제 철학 소통 문제를 이제 이야기했는데 제가 듣는 거로는 초기에는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 시 공무원들이 조직 가동을 시키기 때문에 시민들이 일은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일은 하잖아요. 그래서 시 공무원들의 태도가 중요한데 시 공무원들은 상당히 좀 우호적인 자세로 좀 바꿔진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이전에는 뭐 전입시장을 뭐 비판하는 건 아니고 그 이전에는 확실한 어떤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하지 않고 또는 방향이 제시가 됐더라도 또 다음에 또 뭐 바뀌고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회의 시간도 뭐 2시간, 3시간도 뭐 길어지고 근데 우병기 시장 이후에는 방향을 확실히 잡아주고 또 한 번 방향을 잡았으면 그게 바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독려하고 또 회의 시간도 1시간 이내로 딱 정해서 그래야 이제 국장 과장도 또 다음 약속하고 현장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확실성 어떤 그런 보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좋아한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 눈높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개발 욕구도 있고 또 환경 개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내느냐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런 문제는 100일만 갖고는 성과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다만 거기서 이제 희망성 섞인 거는 자고 우면하지 않는 추진력 이런 것들은 좀 기대가 있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뭔가 좀 뭐 하는 것도 없고 안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술에 물 타는데 물에 술 타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갈증에 대한 욕구 해소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이경재 의원님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이신데. 뭐 저도 좀 첨언 하고 싶은데요. 일단 우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선거법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질문 드리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들리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관련이 없다고 이제 우 시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전화 통화 내용이라든지 뭐 법인카드 사용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보면 접촉은 있었던 거 아니냐 해서 이제 검찰로 지금 넘어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수사와 그 결과물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이전에 어떤 그 취중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어떤 결과 이 두 가지가 지금 우 시장한테는 상당히 큰 그 이후에 어떤 안정적인 시정을 펼쳐나가는 데서 변수가 지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예. 저도 동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좀 오락가락하고 근데 우 시장을 보면 자신감 표현 일관성이 있어요. 근데 공무원들은 좋아하겠죠. 예, 네. 일관성이 있으니까 얼마나 공무원들은 편해요. 딱 한 가지만 딱 좀 전 시장은 그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되고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든 측면이 있었다는 건 뭐 누구나 아는 이야기니까. 근데 이런 건 이제 좋은데 다만 그 오락가락하지 않는 건 좋은데 그게 만약에 그 오락가락하지 않는 일관성이 독선이나 아집에 의한 거면 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꼭 그 추진 전에 저는 우 시장한테 하고 싶은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좀 공론화 과정이라니 그렇다고 막 공론화 막 과거처럼 1년 해놓고 아무것도 결과물 내지 이런 건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고위 공무원들하고의 어떤 토론이라든지 예. 그런 관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통 과정들을 거쳐서 그 채택이 되는 걸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건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 전 단계가 아직 없거든요. 예. 혼자 한단 말이에요. 그 전 단계를. 근데 재경부 공무원이 뭘 합니까? 지역의 행정을 얼마나 알겠어요. 저는 그건 많이 자기가 어떤 모든 걸 안다는 건 오만이다. 저는 예, 이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아직도 좀 더 극복을 가져가 있는 것 자, 같습니다. 김영기 대표. 소통이 중요한 건 뭐 맞는 예, 말이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 100일 동안에 뭘 성과를 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서 예. 조직 개편하고 이제 인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부터 이제 뭔가 그림 그리고 뭐 성과를 내는 시작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소프트웨어 이런 걸 중요하고 성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수사 중인 거는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 적절치 않다고 알겠습니다. 보고요. 자, 마무리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이제 항상 뭐 자치단체장 중심으로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만 의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뭐 도의회나 시의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비위 문제,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여러 좋지 않은 일들도 나오고 있고 과연 견제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인가? 민주당 같은 일색으로서 이 의회의 역할에 대한 주문도 많이들 좀 하고 있는데 소통 문제 아까 김영기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좀 건강하고 강한 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한 말씀씩 마무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이번 그 예술 쪽의 그 대표이사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관광재단 예. 과정을 보면은요. 그 의원들이 카메라 앞에라든지 공개된 장소에서는 굉장히 강성 발언들을 합니다. 근데 막상 표결 들어가 보니까 과반수가 찬성해 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전라북도 의원들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당사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들도 깜짝 놀랐다. 왜냐 그 이번 무조건 부결될 걸로 부적격 그러니까. 채택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찬성이 높고 반대하는 사람이 기권 오다가 찬성해버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예. 민주당 어떤 독점 구조다 보니까 집행부나 의회나 다 같은 정당 어떤 소속의 한 몸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좀 방송 용어로 적합할지 몰라 작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쉽게 말하면 어떤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좀 비토라든지 반대를 바라면 예. 바로 작업이 들어가가지고 순화를 시켜버리는 과거에는 국회의원들이 그 역할을 했거든요. 시군 의회는요. 예. 단체장이 어떤 군 의원이 시의원이 자기하고 반대되는 거면 국회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럼 국회의원이 밤에 전화해서 그러면 그냥 바로 또 공천권 갖고 있는 사람이 하니까 바로 바뀌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냈는데 아직도 그런 잔재들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의원 우리가 근데 이게 그런 현상이 이렇게 만연화되고 구조화된 건요. 광역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공천을 받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무소속이 한 명 정도나 나오는 우리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그러면 강력한 집행부에 전혀 대응하지 알겠습니다. 못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다. 그리고 의원들이 그럼 긴장을 해야 하는데 최근에 보면 막 잉크도 말하기 전에 막 음주 사건을 터뜨리고 뭐라 해버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또 힘없는 의원들이 그걸 크게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의기소침하는데 저는 도의원이나 시군의원 뒤에는 시민 도민이 있다. 예. 그 시민 도민의 이 가려운 걸 긁어주고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면 막강한 여론을 등에 업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강한 집행부와 싸울 수 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자세에서 의원들이 활동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참고로 40명의 도의원 가운데 무소속은 없습니다. 네, 지금은 정의당, 네. 진보당
그리고 지난번에는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또 입당해버렸죠. 예, 국민의힘. 예. 자, 지방의회는 그 집행부에 대한 견제, 비판 기능이 제1의 본령이거든요. 그 예, 기능을 네. 소홀히 하면은 주민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역할을 다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윤리 도덕성을 위반했을 때 과연 그 제어 장치를 가동시킬 수가 있느냐, 예. 적절하느냐.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것은 당입니다. 지방 의원들이 당이 윤리를 좀 짱짱하게 해야 되고 그 짱짱하게 한다는 거는 내부가 아니고 외부 인사를 그렇죠. 그 위원으로 위촉해가지고 외부 인사들이 좀 평가하고 심판하는 그런 기능을 플러스 시키면은 예. 제대로 장치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 희망스러운 예,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참 해야 될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일보 이경재 개원논설위원,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김영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는 본사 방송인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내가 경제스타 K 방송 관계로 저희 터놓고 말합시다는 한 주간 쉬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인사드리죠.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